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장 초반에 전 숏을 진입했는데, 나스닥 숏을 진입했는데, 결과가 당연히 안 좋았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했던 뭐 매매들과, 뭐 매매들이라고 할 것도 없죠. 매매 한 건 한 거죠. 그거 하고, 뭐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각종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일단 제가 뭐 어제 숏 포지션을 장 초반에 들이댔던 거는 일단은 뭐 FOMC 회의 이런 게 끝났다. 중요한 이벤트가 끝나고 뭐 윈도우 드레싱도 끝나고 뭐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역사적으로 비싸고 이런저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젯밤에 진입을 한 건데 왜 그 어젯밤에 그것도 왜 장 초반에 진입을 했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봉이 속임수일 거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속임수라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어젯밤에 전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고요. 이게 속임수라면 뭐 갭상승 출발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살짝 개파락 출발할 수 있다. 근데 아무튼 결과는 어제는 이 양봉을 거의 잡아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악하거나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이렇게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가능성을 보고 저는 장 초반에 한번 숏을 들이대 봤던 겁니다. 나스닥 숏을요. 그래서 10시 반쯤 진입을 해가지고 11시 반쯤 적당히 이제 팔고 나왔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지표들을 보고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매매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매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무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스닥 숏을 먼저 일단 장 땡 하자마자 일단 샀고요. 사고 나서 일단 그 다음에 일단 UVXY를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본 건 UVXY예요. UVXY가 물론 나스닥 지수하고 뭐 그다지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뭐 중요한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봤어요. 제가 여기서 기대를 했던 그림은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젯밤에 UVXY가 개파락 출발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의 저점을 이날의 음봉의 저점을 깼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깼다라는 거요. 일단 이거 보면서 고개를 일단 갸우뚱하긴 했어요. 왜 갸우뚱했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전일날 나왔던 장대 양봉을 그대로 되돌리려면은 하락의 기운이 세야 된단 말이죠. 하락의 기운이 세면은 최소한 이게 어제의 저점을 깨지도 않고 이렇게 개파락 출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풋옵션 차트하고 비스무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들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죽어서 출발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숏포지션에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었다고요. 얘가 이렇게 나오다가도 장 막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제 나온 봉을 그대로 감싸면서 장악해버려서 그렇게 마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또 괜찮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봤죠. 혹시나 그렇게 하나 싶어서 일단은 기다려봤습니다. 다만 일단 이걸 보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이러면 안 좋은데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시장을 좀 지켜보다가 종목들 상황이 어떤가를 좀 참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봤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둘 다 보긴 봤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겁나게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이게 장 초반 30분, 40분 만에 하락했던 거 전부 되돌리면서 보합 가까이 올라오길래 아,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오늘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하에 일단은 분위기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일단은 좀 여기서 좀 많이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일단 느꼈고 분위기를 일단 UVXY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일단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판단은 어떻게 했냐? 일단 이제 그죠? 마지막으로 일단 분봉들을 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스닥인데요. 장 초반에 나스닥 30분봉입니다. 이게 요만큼이 어제 나온 봉이들, 이만큼이 어제죠. 장대양봉이 처음에 나왔어요. 첫 30분봉이 장대양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일단 다음 봉을 지켜봤습니다. 11시 반에 다음 봉이 완성되는 걸 봤는데 다음 봉마저 장대 양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고 나서 좀 팔았습니다. 왜 이거 보고 나서 팔았냐?
첫 번째 장대 양봉 나올 수 있어요. 첫 30분에 장대 양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 뭔가 두 세력이 피 터지게 싸우거나 숏 포지션이 터지려면은, 아래쪽으로 가려면은 이런 장대 양봉을 바로 다음에 감싸갖고 이걸 바로 잡아먹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다음 30분 봉마저 장대 양봉으로 뽑아서 볼린저 밴드 켜보면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간 모습이었거든요. 볼린저 밴드까지 찍고 나가더라고요, 분봉상. 그렇다면 이거 30분, 이 다음 두 번째 30분 봉마저 이 첫 번째 봉을 되돌리지 못하고 더 올랐다면은 이거는 원웨이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UVXY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빅스지수라든가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이 장의 분위기는 파악을 했어요. 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매수와 매도의 직접적인 결정은 이거 내가 직접적으로 이 투자하는 이 상품의 차트를 보고 지지와 저항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을 거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워낙 영상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보여드리니까 이 지표는 이렇고 이 지표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 막상 클릭할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어쨌든 클릭의 기준은 지지와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좀 풀어는 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젯밤에 장 초반에 들어갔다가 적당히 끊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완전 지금 끊고 나올 만한 그런 중장기적인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런 때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진입 한 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의 생각은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저 여기 있는 이 양봉을 되돌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금 양봉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봉이 지금 하나 튀어나오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어서 갭상승 양봉이 지금 또 하나 튀어나온 거죠. 또 하나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 두 가지 가능성, 제가 어젯밤에 숏을 팔았던 게 잘못돼 가지고 오늘 밤에 바로 되돌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의 생각이 어젯밤에 저의 선택이 그럭저럭 괜찮았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오버슈팅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더 이어지고 나서 진짜 엄청난 오버슈팅이나 윗꼬리를 보고 나서 시장이 꺾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미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차분하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나온다면 저 두 가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어젯밤에 숏을 갖다 버린 저에게 뭔가 좌절을 주는 이런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든가, 아니면은 오버슈팅 몇 방이 더 나오던가. 지금 이게 지금 타이밍이 워낙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쯤부터 드리고 있는데, 또 그리고 빅스 지수를 봐도 좀 그렇고요. 지금 분명히 이제 뭔가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무르익은 것 같은데요. 이 원래 마지막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피 특히 급락할 때 이런 차트들을 보시면 특히 마지막 툼에 정말 이런 건 정말 살벌하게 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장대 음봉이 여기쯤에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막 세 방 네 방이 이어져 갖고 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싶은 게 며칠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하락에서만 이런 일이 있으란 법이 없어요. 특히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지금 베스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마치 이 코스피가 하락하는 이 차트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진짜 정신 나간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긴 보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살짝 어제 아침에도 살짝 이런 이야기를 던져놓긴 했는데, 바로 꺾이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한 2, 3거래일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버블의 끝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정도 장대 양봉이 아니고 진짜 미칠 듯이 몇 방 더 어마어마하게 슈팅을 뽑아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정도 어쨌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그런 비정상적인 때에 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슈팅을 줘 놓으면은 끝은 끝은 쑥쑥 빠집니다 또.
되돌림도 정말 강하게 나타나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면 오버슈팅이 더 나타나든 아니면 음봉으로 되돌리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빠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길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치명적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했던 생각들을 좀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들은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고 지지력 보여야 될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스는 일단은 한 번쯤 베팅해 볼 만한 뭐 그런 자리에 와 있고, 근데 UVXY 베팅과는 좀 다릅니다. UVXY는 어제도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거나 이럴 필요가 좀 있긴 있어요. UVXY는 어쨌든 좀 조심하시고요. 빅스 지수 모양은 괜찮은데 UVXY의 모양과 빅스의 모양은 좀 다르니까 직접 베팅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보시면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심상치 않죠? 조만간 대박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제가 숏 포지션을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버슈팅 한 2, 3거래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저는 어젯밤에 들어간 숏은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젯밤 이제 뭐 주식시장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슈 같은 걸 좀 뒤늦게 살펴보자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어젯밤에 참 그래서 뭐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냐, 사실 어제 주식시장 내용 보시면은 좀 재밌어요. 좀 재밌어. FANG 그죠? 그러니까 IT 빅테크들이 시장을 다 멱살을 끌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또 더 많아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겠죠. 지수가 0.8%, 0.4% 오르는데 야 상승 종목 수가 왜 더 적냐? 이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걸 보시면 뭐 다우가 대표 지수라 보는 건 아닌데 다우는 사실 별 상관이 없긴 한데요. 다우 같은 걸 보시면 이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왜 그렇겠어요? FANG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락 마감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내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뭐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죠, 겉으로 보면 지금 매일매일 축포를 터뜨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게 속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속 내용이 안 좋고 더군다나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지금 살아나려고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엔 한 대 맞고 도망갔지만 그렇다고 또 오늘 밤에 쉬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어쨌든 앞으로 계속 미국 주식시장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밤에 늦잠을 자던가, 하여튼 밤늦게 깨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특별한 뭐 뉴스 같은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가?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왔는데, 뭐 괜찮게 나왔대요. 근데 뭐 이런 지표보다 지금은 이제 FOMC 영향권이죠. FOMC가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어젯밤에 사실 여기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22 라가르드 총재가 어젯밤에 립 서비스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찾아놨습니다. 22 총재 내년에도 금리 인상 세 가지 조건 만족 못한다.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 매우 낮다. 인플레 중기간 유지 조건 만족 못했다. 에너지 오르는 중 긴축은 안 된다. PEPP 계속 매입할 거다. 연준은 어젯밤에 좀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렸죠. 근데 이거는 22통제는 이건 매파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죠.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든 이거는 좀 쫄아가지고 이거는 좀 아이고 나 계속 비둘기파적으로 갈란다라는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게 밤 11시인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인가쯤 이게 나왔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을 안 했는데요. 이거가 이제 달러를 많이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달러를 이게 움직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주식시장은 겁나게 올랐는데요, 달러가 엄청나게 튀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크겠죠. 달러가 이렇게 튄 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미국은 당장 어제 FOMC에서 시장은 겉으로 이제 비둘기파적이라고 환호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좀 매파적인 냄새도 좀 나긴 났거든요. 그런 점들. 근데 22 총재는 어젯밤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 죽는다. 나는 비둘기다라고 해버리니까 보시다시피 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급등한 것도 아니고 이제 0.5%가 급등을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한 급등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에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요즘 시장이 비정상적이라 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즘에 하루 0.8%, 0.5%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고변동성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특별히 뭐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과열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이쯤 됐으면 이제는 이 3고점의 위험에서 이 3고점 찍고 밀린다라는 위협에서 일단 좀 많이 벗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 나온 이 음봉을 FOMC 날 나온 이 음봉을 극복을 했기 때문이죠. 강하게 극복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전고점 자리에 바싹 갖다 붙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나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보겠다. 나 여기 있는 전고점의 저항과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어젯밤에 보인 거기 때문에 일단 그죠. 더군다나 22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모습 보였으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이게 그나마 내려왔어야 주식 보시는 분들이 희망이 있을 텐데, 한국 주식 보시는 분들께 희망이 있을 텐데, 얘가 올라왔다라는 게 사실 어젯밤 미국 주식이 올랐다는 것보다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또 장대 음봉이 튀어나왔네요. 이것도 변동성이 엄청난 겁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4%가 급락해서 금리가 마이너스 0.076% 빠졌는데, 그죠? 하여튼 그래서 1.547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요즘 봉 기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금리도 이렇게 변동성이 좋지 않은데 요즘에 어쨌든 확실히 그 시장이 좀 이상하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음봉 이거 나온 그대로 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지금 뭐 테이퍼링이고 뭐 또 그리고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저와 봤던 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아마 어젯밤의 봉이 속임수였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깨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완전히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속임수가 워낙 많아서 일단 좀 지켜볼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네요. 미국 주식시장과 뭐 달러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다 봤고요. 특별한 뉴스 없었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어제 뭐 이게 사실 맨날 드리는 이야기만 드리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랠리를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께 이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그죠? 이게 미국이 차라리 막 급락하고 이러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이고야, 미국도 떨어지네. 이제 주식시장 끝났나 보다라고 이제 아예 이제 희망을 놔버릴 수 있는데, 이제 눈만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은 새빨갛단 말이죠. 아, 오늘도 1% 올랐네. 아침에 보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엔 늘 희망을 품을 수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한국의 반응은, 그분들이 계속 희망을 품어서 그런가 어쩐가 일단은 계속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 그게 다예요. 뭐 계속 그런 흐름의 연속입니다. 디커플링 한마디로 전부 설명됐죠. 그거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400이 저항이고 398이 저항이고 397이 저항이고 396이 저항이고 395가 저항이고 계속 저항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이 올랐다는 이유로 해서 갭상승 출발을 해버리면 한국은 별로 장중에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그나마 매수세를 만들어내려면 차라리 미국이 급락하는 게 한국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급락을 하면 이제 급락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작은 급락이 아니고 큰 급락이 나올 거라 솔직히 그죠? 한국은 제 생각에 약간 진퇴양난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미국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옆으로 쫙 기어가면서 버텨주면 차라리 한국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차라리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변동성을 죽여주면서 지금 이 엄청나게 과잉됐던 거를 적당히 기간 조정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한국의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모습은 근데 나오기 힘들 것 같죠. 변동성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숏 매집하는데,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몇 주째죠. 몇 주째. 10월 15일부터 대략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직까지 여기서 놀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마 다들 충분히 사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 자리에서 뭘 사면은 평단가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에서 물량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꺾이는 어떤 변곡의 패턴 같은 거는 좀 완성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 이런 3연속 음봉, 이런 모습, 지금 이런 모습들, 사실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을 꺾는 어떤 뭐 수많은 패턴들 중에 자주 보이는 패턴들이긴 해요. 이대로 마감하게 된다면요. 이게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익숙한 패턴이 좀 나왔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감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마감이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어제 저항을 확인했는데 오늘도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이거 이러면 그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이 좋을 거였으면은 갭상승으로 어제의 고점을 확 넘어갔으면 원웨이 상승도 가능한 건데,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갭상승 하긴 하는데 다들 좀 갭상승 출발한 자리가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자신 있으신 분들은 1480, 90대에서 이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41선은 붕괴시키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21선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다려보자, 뭐 특별히 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들 잘 하시고요. 예.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할 거 없고, 뭐 매일매일 선물이 막 1%씩 움직이고 외국인들이 막 선물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죠. 이런 거 연속성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담담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어젯밤에 참 그 국제유가도 빠졌죠. 예, 원자재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잘 보시고요. 오늘 저 딴 얘기한다고 원자재를 못 봤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